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커피가 엎질러져 있네요. 오늘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할 때는 커피 생각이 좀 나죠. 한 잔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수필의 글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네, 오늘은 오감을 이용해서 글감을 찾은 수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글감을 찾아서 수필을 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수필의 글감은 오감을 이용해서 찾아요. 실전 연습 1번입니다. 앞에서 오감을 이용해서 글감을 찾는 법을 배웠죠. 이 단계에서 아이들이 어떤 글감을 정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한 글감에 충실하고 일관성 있게 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정한 글감과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쓰는 아이도 있어요. 자, 수필 개요짝인데요. 오늘은 글감이니까 글감에 관해서만 이야기해 볼게요. 자, 글감 커피 닦은 이야기를 가지고 수필을 썼네요. 이건 너무하잖아. 신라시대에는 여왕이 있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또 진성여왕이 그 주인공들이다. 선덕여왕은 신라의 제27대 왕이며 최초의 여왕이다. 좋은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했고 첨성대와 황룡사 구층탑을 건립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진덕여왕은 신라 제28대 왕이다. 진덕여왕을 반대하는 반란 세력을 제압하고 당나라와 친하게 지냈으며 삼국 통일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였다. 여기는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것도 업적에 속하는 거죠. 반란 세력을 제압했다. 업적에 속하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지웠습니다. 진성여왕은 신라의 제51대 왕으로 정강왕이 자식 없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자, 이것도 좋지 못한 이야기니까 그냥 지웠어요. 올바르지 못한 행동과 정치를 잘 못해서 국가 살림을 위태롭게 하고 민심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이들 세 여왕들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기존의 왕들과 별다름 없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들 세 여왕들은 여자도 남자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렇게 신라에서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평등했다네요. 지난해 설날 때 일이다. 우리 가족은 차례를 지내기 위해 친할머니 댁에 갔다. 자, 어디서가 없네요. 언제는 있는데 어디서가 없어요. 야호, 친할머니 집에 간다. 우리 가족은 아빠 차를 타고 장장 3시간을 달렸다. 마침내 친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배가 고프다고 말했더니 친할머니께서 손수 갈비를 구워주셨다. 나는 고기를 손에 꽉 붙잡고 갈기갈기 찢어 먹었다. 요거는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일단 먹는 얘기부터 나와서 좀 원래 그 글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친척들이 왔다. 뒤이어 다른 친척들이 왔다. 내가 뺐죠. 이런 건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었다. 이것도 지웠습니다. 글감과 맞지 않아요. 그 광경을 보고 나는 한마디. 와, 진짜 친척 많다. 친척 많은 거는 지금 이 글감과 커피 쏟은 거 이거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커피 닦은 이야기 이거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나는 언니들이랑 한참을 놀았다. 그리고 한밤을 잤다. 자, 요거는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죠. 설날 아침이 밝아왔다. 우선 남자 어른들이 차례를 지냈다. 나는
절을, 차례일이 아니고 절을 하기 싫어서 안 했다. 오늘은 빼도 되죠. 아침 식사는 당연히 떡국이었다. 역시 할머니가 해주신 떡국은 정말 맛있었다. 떡국을 면 빨아 먹듯이 후루룩 단숨에 먹어치웠다. 진공청소기가 따로 없었다. 아침 먹었죠. 그러니까 제사를 마친 뒤가 아니고 아침을 먹고 어른들께 커피를 갖다 드렸다. 그리고 자, 어딘지 안 나와서 장소가 안 나와서 장소를 좀 넣으라고 했어요. 거실 뒤에 가서 접시를 닦고 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커피를 쏟았다. 자, 그리고서는 나를 불러서 커피를 닦으라고 명령했다. 이거 왜 지었냐면요. 이거 대화글이잖아요. 대화글이니까 이거 대화글로 직접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손정우, 이리 와서 걸레로 커피 좀 닦아. 내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커피를 닦으라고 말할 나이의 남자아이가 있었다. 보다 몇 명이나 있었는지 써줬으면 좋겠죠. 구체적으로.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콕 집어 말했다. 나의 기분은 화산이 부글부글 터질 것만 같았다.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올라왔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것도 안 넣어도 되겠죠. 쏟은 것은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걸레를 가지고 와서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분이 정말 나빠서 걸레로 대강 마룻바닥을 쓱쓱 닦았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들어왔으면 더 좋겠죠. 더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구박했다. 허참! 똑바로 닦아야지! 빡빡 닦아! 순간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할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째려봤다. 하지만 뒷감당이 두려워서 얼른 걷어들였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계속 욱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아, 짜증나! 할아버지가 흘렸으면 할아버지가 닦으면 될 것이지 왜 나한테 시키고 난리야?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릇 닦고 있는 나를 시키냐고. 그러면서 더 대충대충 닦았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다. 화를 겨우 사겨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겪은 이야기처럼 간혹 할아버지 같은 어른들이 여자아이들을 더 고달프게 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요것보다는요. 이제 앞에서 신라의 여왕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신라에서는 선덕여왕처럼 여자가 즉위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그만큼 신라는 남녀가 평등한 나라였다. 1000년 전에도 이랬는데 현대를 사시는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여자라고 고달프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요 이야기가 여기 지금 지워진 이야기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앞에서 앞에서 이야기했죠. 저기 먼저 이야기한 그 역사 이야기, 여왕 이야기를 여기다 하고 여기 이야기를 요 뒤에다 넣었어요. 즉위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물론 안 좋은 옛 생각도 있다. 자, 이건 여자를 없인 여기던 요거 넣었어요, 제가. 그 안 좋은 옛 생각이 남아 있어서 여자를 부린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른이라면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 할아버지께 한마디 하고 싶다. 요 한마디를 넣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시고 할머니와 나 그리고 엄마를 할머니, 나, 엄마 다 여자죠. 잘 대해 주실 것이다. 이것도 좀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올바르게 말하면 언젠가는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자기 생각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앞에서는 별로 고치질 않았는데 뒤에서 좀 많이 고쳤죠. 마무리가 좀 잘 안 됐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남자아이가 있는데 왜 나를 시켰냐. 이 이야기죠. 남녀가 불평등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네요. 고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신라시대에는 여왕이 있었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또 진성여왕이 그 주인공들이다. 선덕여왕은 신라의 제27대 왕이며 최초의 여왕이다. 좋은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했고 첨성대와 황룡사 구충탑을 건립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진덕여왕은 신라 제28대 왕이다. 당나라와 친하게 지냈으며 삼국통일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였다. 진성여왕은 신라의 제51대 왕으로 정강왕이 자식 없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이들 세 여왕들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기존의 왕들과 다름없이 나라를 다스렸다. 또한 여자도 남자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렇게 신라에서 남자와 여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여왕의 이야기죠. 역사 이야기죠. 여왕에 관한 이야기고, 여왕들도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죠. 지난해 설날 때 일이다. 우리 가족은 차례를 지내기 위해 전주에 있는 전주네, 전주. 친할머니 댁에 갔다. 야호, 친할머니 집에 간다. 우리 가족은 아빠 차를 타고 장장 1시간 30분을 달렸다. 마침내 이게 전주가 아니고요. 이거 서울이네, 서울. 1시간 30분이니까 서울이죠. 마침내 서울 친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거실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친척들이 왔다. 뒤이어 다른 친척들도 왔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언니들이랑 한참을 놀았다. 그리고 한밤을 잤다. 마침내 설날 아침이 밝아왔다. 우선 남자 어른들이 차례를 지냈다. 나는 절을 하기 싫어서 안 했다. 아침 식사는 당연히 떡국이었다. 역시 할머니가 해주신 떡국은 정말 맛있었다. 떡국을 라면 면 빨아 먹듯이 후루룩 단숨에 먹어치웠다. 진공청소기가 따로 없었다. 아침을 먹고 어른들께 커피를 갖다 드렸다. 그리고 거실 뒤에 가서 커피를 닦고 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커피를 쏟았다. 손정우, 이리 와서 걸레로 커피 좀 닦아. 내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커피를 닦으라고 말할 나이의 남자아이가 2명이나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콕 집어 말했다. 나의 기분은 화산이 부글부글 터질 것만 같았다.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올라왔다. 쏟은 것은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걸레를 가지고 와서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분이 정말 나빠서 걸레로 대강 마룻바닥을 쓱쓱 닦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구박했다. 허참, 똑바로 닦아야지. 빡빡 닦아. 순간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할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째려봤다. 하지만 뒷감당이 두려워서 얼른 걷어들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욱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아, 짜증나. 할아버지가 흘렸으면 할아버지가 닦으면 될 것이지 왜 나한테 시키고 난리야? 그리고 남자아이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릇 닦고 있는 나를 시키냐고? 그러면서 더 대충 닦았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다. 화를 겨우겨우 사겨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신라에서는 선덕여왕처럼 여자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그만큼 신라는 남녀가 평등한 나라였다. 1000년 전에도 이랬는데 현대에 사시는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여자라고 고달프게 하셨다. 이건 여자를 업신여기던 옛 생각이 남아있어서 여자를 부린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른이라면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 할아버지께 한마디 하고 싶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엄마가 낳으셨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낳으셨나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시고 할아버지와 나, 그렇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엄마가 낳죠. 할아버지 아빠가 낳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엄마가,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중요하듯이, 할아버지 엄마가 중요하듯이, 이렇게 할아버지 엄마 여자잖아요. 그 여자를 중요시 여기듯이 다른 이 손녀도 또는 할머니도 며느리도, 그러니까 나의 엄마도 좀 이렇게 아껴주셨으면 좋겠다. 남아선호사상 갖지 마시고 그 이야기죠. 그러면 생각을 바꾸시고 할머니와 나, 엄마를 잘 대해 주실 것이다. 똑같은 사람을 남녀가 다르다고 차별하는 사람 눈에는 수평선은 보이지 않고 하늘과 땅만 보일까? 이렇게 고쳤습니다. 고치기 전과 고친 뒤를 비교해보죠. 자, 여기 그 색칠한 부분이 남녀를 차별하는 부분이죠. 할아버지가 그 주변에 남자가 많은데도 이렇게 여자아이인 이 글쓴이한테 커피 닦으라고 그래서 분량은 뭐 살짝 줄긴 했지만은 요 뒷부분에서 어지럽게 널려 있던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평가 보겠습니다. 글감이 커피 쏟은 이야기네요. 그럼 당연히 이와 관련된 사건이 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겠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커피 쏟은 이 글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죠. 이 글 가운데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글을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할아버지,
커피, 글쓴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이와 같이 수필을 쓸 때에는 중심 글감과 관련된 일화에 큰 비중을 두어서 일관성 있게 기술해야 됩니다. 동화나 소설도 중심 글감이 있죠. 작가는 이 중심 글감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뤄요. 그 박완서 작가님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소설 다 아시죠?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인공이 자전거를 훔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정점에 놓고 그 앞에는 분위기 조성을, 그 뒤에는 이에 대한 주인공의 깨달음을 배치하고 있죠. 수필이나 소설에서 중심 글감은 반드시 이렇게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